오늘 방송도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희진 씨가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기에 아주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희진 씨도 억울한 게 좀 많았구나.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도 많았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이해도 하게 되고요. 민희진 씨가 좀 앞으로 좀 잘 파헤쳐 나갈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희지 씨가 장르만 여의도라는 곳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사실이 맞는지 없는지를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이님, 고영아님, 트리플님, 온리원님, 김성철님, 데이님, 미르 나리님, 파이어님, 안녕하세요. 이경우님, 아이고 후원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시작부터 이렇게 후원까지 감사드리고요. 임재호님, 이카루스님, 크나나님, 이발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헤어커트 했습니다. 헤어커트. 이발 이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이고 투 스윗 미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 하기도 전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면은 좀 제가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열심히 이게 제 방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제 제가 팩트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주셔가지고 사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저는 너무 시청자분들을 알아요. 제가 허위 사실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하면 언제든지 저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에 의거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니까. 자, 이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했던 방송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시간 30분 정도 했나요? 진짜 하이브는 카톡 없었으면 졌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희진 대표 진짜 말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희진 대표가 입은 옷 얼마나 이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색감이 되게 잘 봤더라고요. 제가 민희진 대표 그 증인으로 나왔던 데마다 매번 다 찾아봤거든. 다 찾아가서 민희진 대표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가장 얼굴도 봤고 예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얼굴도 톤도 너무 좋고 보셔도 알겠지만 이 옷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희진 대표한테 진짜 역시 확실하게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죠? 그런 그 색감에 대한 감각 그리고 화술 다 좋아 보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증인으로 나왔을 때보다 2차가 얼굴이 더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확 살고 패션 감각도 너무 좋고 다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법정에서의 모습과 조금 달랐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걸 꺼냈는데 또 네. 달랐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민희지 씨의 이제 꾸러기 표정이 있더라고. 꾸러기 표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정영진 씨인가요? 그 사회자분에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눈웃음이라고 하나 이렇게 매력적이었죠.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장구 같은 모습 이게 장구 같은 모습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팀 버니즈 분들은 뉴진스보다 민희진 대표를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확실히 그 매력만큼은 저도 말씀을 느끼게 됐다. 왜 민희진 대표를 뉴진스보다 더 좋아하는지 뉴진스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희진 대표 신나는 노래만 부르는 팀 버니즈를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감화가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반했구나. 반했죠. 좀 매력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여기 나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론전 하려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허 방어적 여론전 못 들어보셨습니까? 방어적 여론전이 있다. 민희진 대표가 재판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거거든요. 하이브가 날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그게 바로 방어적 여론전의 일환으로 오늘 출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 댓글이 다 욕이다. 전 늘 욕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민희진 대표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팩트는 또 팩트대로 민희진 대표도 팩트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론전 아님? 어허! 진짜 하이브가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 뭐 보도자료 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하나씩 정말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매력적 완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 연기 잘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진호가 무슨 뭐 민희진 대표를 뭐 성대모사했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어감, 어투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해 잘 하려고. 진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셨고 실제로 오늘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이제 그 여성 기자분께서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건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가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 따라한 게 아니다. 열받네. 따라한 게 아니다. 진짜 따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제 목소리 톤이랑 민진 대표의 톤이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여론이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또 다시 받아 적었고요. 그거에 대한 제 해석 그리고 실제 견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 그게 성대모사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 오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정영진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영진 씨가 여론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셨더니 이제 민희진 씨가 진짜 전과 달리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이게 잘 안 나. 이게 왜 이렇게 나죠?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저 잘 안 들어보고 또 주위에서 보면 다 응원해 주시고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체감은 안 돼요. 근데 며칠 전에도 막 사인해 달라고 하셔서 길에서 막 해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여론이 안 좋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차이가 나지? 약간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왜냐? 아니 정영진 씨는 그냥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그 체감 본인이 다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영진 씨는 그냥 여론이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론 지금 본인도 여론을 하시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의 체감이 다 다른 것까지 우리 민희진 씨는 잘 아셨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저 온라인상에서 되게 여론 안 좋거든요. 이진호에 대해서 약간 가세연을 싹지 붙여가지고 안 좋은데 저도 길 가다가 저 알아봐 주시고 아이고 이진호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음료수 주시고 응원도 해주고 이진호 화이팅도 해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온라인에서 욕먹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여기서 정영진 씨의 사상 검증 처음부터 정영진 씨도 굉장히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게 민희진 씨의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댓글이 한 1,500개, 2,000개가 달렸는데 진짜 상당히 많이 이제 악플이 달리니까 정영진 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정영진 씨의 딱 이 말 보고서 저는 정영진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 스스로 검증을 했습니다. 뭐냐 지난해 계저씨 기자회견 이후에 그때는 좀 우호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저씨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건 저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그걸 계저씨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그때 이제 민희진의 그 국힙 원탑 이런 기자회견 이렇게 다 있는데 하필 계저씨 기자회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영진 씨가 계저씨로서 좀 긁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 아저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 계저씨 기자회견 듣고 나서 빵 터져가지고 뭐야 저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 법적 분쟁 그리고 그 조금 전에는 아마도 뉴진스 멤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국감정에 선다든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정영진 씨가 얘기한 거죠.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정영진 씨가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정영진 씨나 여성 기자분 그 두 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없었다. 좀 아쉬웠죠.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이제 몸으로 겪은 투쟁의 역사가 있는데, 괜히 이게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여론이 안 져졌다. 그리고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안 들어줬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반반이었고요. 가장 안 좋아졌던 계기는 그 기자회견이 아니고 1차 가처분, 1차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대예요. 그때 50대 50이 지금 이게 80대 90대 10 정도로 확 벌어진 게 법원의 판단 이후에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까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민희진 씨 세상이었습니다. 민희진 씨 세상이었어요. 세상. 정말 온 세상이 다 민희진이었어요. 진짜 민희진 국회번탑 민희진. 오죽하면은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옷을 어떻게 이렇게 화사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니 왜 기자회견 시간대로 안 끝내주냐고 난리 쳤을 때 그 기자 완전 찍혀가지고 1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고 끝장났잖아요. 그 기자가 막 진짜 울면서 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이 4월 달에 나왔는데, 4월 22일인가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각종 재료들이 쏟아졌어요.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뭐냐? 뉴진스 해외 활동 폄하했다. 한이 무시해 사건, 방시혁 인사 무시해 사건, 콩쥐 파찌 사건, 가처분 1심 인용, 화해 제안에도 안 받아줘. 2개월짜리 프로듀싱 제안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진짜 하도 이거 하니까 하루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나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하이브바스랑 만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도 난리 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하이브 측에 항의를 했다니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1600만 원 통장까지 공개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뭐 그때서 하이브 골프 치냐, 하이브한테 뭘 받아먹었냐 하도 난리쳤는데 온 세상이 다 민희진 하다가 이제 와서 판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판결까지 나왔으면은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뭐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심지어 이거 아시죠? 이 인형 누가 방시혁 의장 닮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올려놓지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명백하게 확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괜히 무슨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걸풀게이라고 하나요? 거기 DC 인사이드 얘기 나오는데, DC 인사이드 오늘 민진 씨도 얘기하더라고요. 블라인드 DC 인사이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말씀드린 거 대구까지 밀렸다.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는 밀고 올라간 거지는 팩트로 밀고 올라간 거지, 결코 무슨 민희진 씨가 처음부터 막 분리해가지고 하이브가 찍어 눌러가지고 거대 기업에서 하이브를 이렇게 막 찍어 눌러서 힘들게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민희진 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번도 안 밀리고 그냥 뒤집어가지고 당당하게 6개월 동안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놨잖아요. 진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민진 씨가 했던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오해가 많다라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조용히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오해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막 안 좋은 얘기도 막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얘기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이거든요. 이 민희진 씨가 1년 반 동안 가만히 찍지 않으셨어요. 각종 이제 예를 들면 각종 이렇게 기사 보시면 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도 직접 뽑아왔다 이 해명 이거 다 인스타로 하셨거든요. 인스타도 하셨고 전직권 괴롭힌 과태료에 대해서도 코멘트 하이니 벨의 카타리나 볼룸에 잃어버린 명예 표지를 올리셨고, 민희진 뉴진스 5명이 모일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입장도 밝히셨고, 추가 법원에서도 무려 9건에 달하는 그 보도자료가 지속해서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나왔고, 분쟁 1년간의 기록, 이런 내용들도 다 나왔습니다. 민희진은 뉴진스 어도 인사 언팔했다. 이것도 다 나왔고, 정말 민희진,
뉴진스 새 이름 NJG에 좋아요 눌렀다고 하고, 그래서 어두워 전 직원 상태로 민희진 씨가 입장 발표도 했고, 새빨간 주장 나왔다, 뉴진스 빼내기 논의했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민희진 씨의 의견과 입장문이 하나하나 다 나왔어요. 1년 반 동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에서도 입장 발표를 처음에는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는 공격적, 선제적으로 입장문을 냈었는데 4월 5월 뒤로 찍 밟힌 이후에는 대다수가 민희진 대표가 입장 발표한 다음에 대한 그 해명,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입장 발표에 대한 해명, 이런 부분으로 방어적으로 갔지, 민희진 대표는 결코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않으셨어요. 엄청 입장을 많이 내셨고, 특히나 이제 민희진 씨가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민희진 씨가 확실히 거물이다. 민희 확실히 거물이죠. 왜냐하면은 민희진 씨의 입장을 받아주는 매체들이 진짜 많고요. 아직까지 민희진 씨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결코 이제 하이브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되 민희진 대표한테 불리한 기사 안 쓰는 매체까지 있었거든요. 현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좀 이렇게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좋은 기사가 너무 많이 나고 일반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는 팩트죠. 안 좋은 기사가 또 많이 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쵸,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지. 민희진 대표에서 안 좋은 기사 많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까지 하이브 찍소리도 못하게 조패다가 갑자기 멤버들이 가처분해서 지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이 멤버들이랑 민희진 대표한테 패는 매체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사들이 논조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맞으니까 주위에서 어디서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희진 씨가 입장문 발표할 때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 기회가 없었나? 아니,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민희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했던 발언들 전부 다 다라라라, 확인 작업도 없이 다라라라 기사화 됐고요. 민희진 씨가 보도자료에 냈던 거 다라라라 전부 다 기사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다라라라 전부 다 기사화 됐어요. 더욱이 여기서 그쳤냐? 그것도 아니죠. 노영희 변호사가 본인 그 유튜브에서 민희진 씨의 입장문이다 했을 때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노영희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매불쇼에 나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성수대로 TV에서 또 언급을 해준 다음에 다시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다. 최욱 씨와 정영진 씨가 사실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계를 이끌어 나가는 투탑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굉장히 대다수 담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계속 올려주셨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올해 제가 악의적인 누명 쓰고 나락갔을 때 그 어떤 매체에서도,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 와서 네 입장 듣고 싶다, 나와서 얘기하라, 1시간 동안 기회 줄게, 얘기해라, 하나라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네. 민희진 씨는 형사 결과라도 낫지, 저는 형사 결과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악인으로 낙인 쳐가지고 사회에서 쓰레기가 됐어요. 근데 그 어떤 매체에서도,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한테 스피커 대준 데가 없다니까. 억울해.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네. 어쨌든 민희진 씨 정도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결론까지 어느 정도 나온 사례에서는 진짜 많이 들어주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민희진 씨가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요. 진짜 억울했어요. 자, 민희진 씨의 발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심도가 높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지주간 계약 이후에도 입장 표명은 많이 내셨어요. 우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뉴진스 어도 복귀 존중, 5명 완전체 지켜줘야, 이런 하나만 찾아봐도 민희진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입장문을 냈는지 다 파악이 되는데, 그 내용을 뭐 이제 주주간 계약에 특정하면은 사실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죠. 사실 저는 번 돈이 없거든요. 저는 그동안 월급과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진호 그 월급이 내 월급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
민희진 씨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2023년 4년 기준으로 연봉격으로 받은 금액이 25억에서 30억 수준이다. 연봉은 약 5억에서 7억. 연봉을 정확히 않죠. 정확치 않죠. 그리고 인센만 20억. 저 본 거 없어요. 에?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월급 번 거 없으십니다. 받은 건 없다. 돈을 번 게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럼 얼마가 민희진 대표는 클래스가 좀 다른가? 번 돈이 없는데 진짜 이게 말이 맞아요. 그동안 월급이랑 인센티브 외에 받은 게 없지. 근데 월급이랑 인센티브 합쳐서 25억에서 30억이었는데 1년에. 그리고 하이브 내에서도 연봉 탑 2였는데 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 인센티브 20억에 연봉 5억에서 7억. 심지어 빅히트 당시 브랜드 총괄 당시 연봉이 5억. 이게 어떻게 되니? 이게 진짜 저 같은 진짜 월급쟁이들 자영업자들 쥐꼬리만큼 시청자분들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후원금 받아가면서 연명하는 제 삶이 비루하네요. 크리에이티브한 월급을 받아야죠. 맞아. 삼성을 가져오고 싶어졌어. 재용이를 서서히 가져오는 거야.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로 우리가 삼성을 장악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역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2023년 4년 특히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브의 그 레이블 대표 그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13배 심지어 30배까지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 돈 욕심이 없어서 225억은 돈을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돈 욕심은 없으실 수 있죠. 그냥 업으로서 정말 뉴진스 멤버들 위해서 하신 거죠. 주장이 이렇습니다. 풋옵션 대금은 255억 6,700만 원이다. 이 부분을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0억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민희진 씨가 정확히 계산하고 오셨네요. 255억 6,700만 원이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 이게 255억. 민희진 씨의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관계의 문제. 이런 건 사실 그런 신뢰관계가 아니거든요. 주주간 계약에서 신뢰관계는 전 인격적인 신뢰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잘 벌어졌느냐 아니냐 그런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전 인격적인 신뢰관계라는 말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를 하신 모양이에요. 전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뭘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인격적인 부분이겠죠.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관계가 아니라 돈을 잘 벌어줬느냐 못 벌어줬느냐의 신뢰관계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위반이다. 이거 행위하면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감정이 상해서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뢰관계, 실질적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지, 전 인격적인 신뢰관계 파탄은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도 부대표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뭘 공개했냐? 주주간 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서를 공개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분명히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 내부에서도 유출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로로 간지 모르겠어요. 신동훈 부대표가 지 마음대로 언론사에 유출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메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신동훈 대표가 민희진 대표로부터 받은 걸 다시 한번 모 매체에 토스하는 게 명확하게 이메일에 찍혔죠. 그러니까 이 공개한 자체, 특히나 민희진 대표 본인 역시도 홍콩에 있는 애널리스트에게 2차례에 걸쳐서 그 이메일로 보냈잖아요. 주주간 계약서를. 그것도 유출이고, 더욱이 이상우 씨에게도, 이상우 씨는 주주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훈 씨한테 보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우 씨는 내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보내면 안 되는 당사자였습니다.
근데도 보냈다. 봐봐, 이게 어떻게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 내용 계약서 우리가 월급쟁이들도 자기 연봉 웹에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연봉을 아무 회사의 동의 없이 그냥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띡 올리잖아? 그것도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신뢰관계 위반, 전인격적인 신뢰관계 위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반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위반된 사례가 25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걸 깰 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지금 판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런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신뢰관계, 그게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3조 벌었어도 우리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 주주관 계약서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를 벌어줬어. 내가 이재용 씨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대가 엄청난 돈을 안겨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관 계약을 하면 우리 회사에는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들고 자꾸 삼성전자 나오네. 삼성전자를 들고 그 나가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매출과는 아무런 별개의 사안이에요. 별개의 사안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희진 씨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주주관 계약서를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희진 씨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주주관 계약서에는 이렇게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주관 계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행위를 해야 되고 계열 레이블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배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줬다고 해도 오히려 돈 많이 벌어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더 걱정하죠. 왜냐? 내가 13배 받을 수 있고 30배 받을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데 해가지고 주주관 계약 해지 당할까봐 더 조심하는 것이 현실인데 민희진 대표는 계속 매출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민희진 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이브에 있을 때 모든 계열사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어졌던 사장이고 그리고 그걸 2년 만에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주관 계약 기간 동안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을 제일 잘했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하이브에 있었을 때 뭐 기준 하니까 어쨌든 빅히트 뺍시다. 방시혁 뺍시다. 방시혁은 빼고 100번 양보해서 빼더라도 세븐틴에 있는 프레디스 그리고 빌리프랩도 어도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3,500억 매출이던데 세븐틴이 프레디스가. 아이고 제주 방간의 농장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 방간의 농장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주 방간의 농장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이거 샀습니다.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이런 식이에요. 남자 아이돌 매출은 넘사벽이거든요. 빅히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플레디스, 그 다음에 빌리프랩과 어도가 그나마 유사하다. 이런 정도지 민희진 대표처럼 이렇게 본인이 제일 일을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제일 싫어하실 수도 있는 방시혁증이 제일 일은 잘했어요. 일은 잘했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번 기준으로 하면 다만 그래도 민희진 대표가 일을 잘했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뉴진스 같은 걸그룹을 성공을 시켰고 그 성공에는 민희진 대표의 공이 정말 크다. 하지만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본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 투자 자체를 방시혁증이 했잖아. 그리고 하이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잖아. 방탄소년단 다 해주고 서동진 대표가 밀어주고 민희진 대표가 마침표를 찍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과 암, 옳고 그름, 공과 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일을 제일 잘했고 두 번째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줬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나 하이브 계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브가 올해 매출이 2조 2,545억이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848억.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따지면 어도우 매출은 5% 미만 정도인데 23년 하이브가 뉴진스가 제일 잘 나갈 때 기준으로 따져봐도 매출이 하이브가 2조 1,781억이었는데 당시에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2,958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도우의 매출이 330억이었나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따지면은 매출은 5%대, 영업이익은 약 10에서 12%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하이브에 돈을 제일 잘 벌어다 주고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뉴진스 활동 못한 지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하이브 뉴진스 망해야지. 근데 하이브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냥 꿋꿋하게 더 잘 나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만약에 이 그룹의 결정적인 이 팀이 없었다, 그럼 끝장난다. 방탄소년단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제일 많이 줬다의 기준이 영업이익 뭐 350억 이렇게 하죠. 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338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치더라도 당시에 이제 미니진 씨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주가가 3조 가까이 빠졌습니다. 원래 30만 원짜리가 17에서 18만 원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뭐 시총이 3, 4조까지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10조에서 11조 정도였는데 30만 원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6조에서 7조까지 갔으니까 3, 4조가 빠졌죠. 주주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 338억 그걸로는 까기가 하기 어렵죠. 까기가. 본인 때문에 하이브 상장했다. 아니, 본인 있을 때 하이브 상장인 건 사실이지만 본인 있을 때 팀은 그냥 방탄소년단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탄소년단 이후에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세븐틴이랑 나머지 레이블 계속 영입한 거 아니에요? 소동진 대표 영입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본인 때문에 하지? 말도 안 되지. 제가 15만 9천 원에 샀어요. 제가 한때 31만 9천 원인가요? 그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지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산 거 가지고 저한테 아직도 뭐 하이브 주식 갖고 있다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작에 판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미니진 씨가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주관계약 위반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웨널리스트에게 주주관계약서 유출하신 게 있고요. 일단 1번 유출했고, 2번 이상호한테 보여줬다면 위반이다. 이상호한테 보여줬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본인께서 매체에 유출하진 않으셨다고 하니까 신동훈 부대표를 통해서 주관계약서가 언론사에 유출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 자체가 위반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위반한 게 있어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메일 보냈다고.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주주관계약을 깨서 돈을 못 받을 만하냐? 이거는 아니라는 건데, 위반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부가적인 거잖아. 부가적인 내용이고, 제일 핵심 뭐냐?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벗어나려고 했냐 이거죠. 하이브 또는 어도어를 이게 핵심이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따져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위반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본인의 주장이시죠. 하지만 명확하게 위반한 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주주관계약이 해지되느냐, 그건 확인할 수, 그거는 아니라고 좀 보지만, 뉴진스를 데리고 가느냐, 나가려고 했느냐 안 했냐, 실행했냐 안 했느냐를 법원에서 따져보고 계십니다. 미니지 씨가 뭐라고 했냐? 템퍼링이 법정 용어도 아니고 4월 22일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 그때는 경영권 찬탈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배임으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안 하고 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왜 템퍼링이 법정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템퍼링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있는데, 불송치 결정문,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미니지 씨가 재직할 때 템퍼링이 없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미니지 대표가 다
다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냐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용산 경찰서 불송치 결정을 그랬지만 재판부는 뉴진스가 독립한 선언의 일에 대해서도 다 다뤘거든요. 뭐냐? 뉴진스 성공회를 파괴하라는 입장에는 미니지 씨가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나 어도를 독립하려고 했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 다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템퍼링의 취지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미니지 씨가 얘기한 게 뭐냐? 템퍼링이 법적 용어도 아니고 4월 22일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좀 신기하죠? 네.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하는 일이 시간 타임라인을 다 꼬고 있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압축해서 PR팀 이용해서 막 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브 PR팀에서 입장 정리해서 밝히는 거 팩트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희진 대표도 OK 레코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법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9건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를 했잖아요. 그거는 양측이 모두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 혹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입장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먼저 입장을 낸 케이스가 극히 드물어요. 대다수가 민희진 대표나 뉴진스가 먼저 나오고 하이브에서 반박 입장이 나왔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민희진 씨가 일방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그때마다 입장문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희진 대표의 말이 딱 맞아요.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다 하셨는데 사실 민희진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일방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지난해 7월까지인가요? 7월인가 8월까지는 웬만하면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일일이 다 반박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였냐? 제 기억에서는 디스패치에서 민지와 한이 그 다보링크 맞다. 기사가 나온 이후에 민희지 씨가 입장 발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민희지 씨와 한이 사진도 나왔을 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부모님 사진 찍어서 올린 이후에는 민희지 씨가 직접적으로 대응한 게 굉장히 적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때부터 민희지 씨가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있어요. 뉴진스 멤버들이 1차 가처분, 2차 가처분 본안 소송할 때 민희진 씨가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 없어요. 근데 누가 나섰습니까? 멤버들이 직접 나섰어요. 멤버들이 기자회견했죠. 멤버들이 법원에 직접 나갔죠. 멤버들이 본인 뭐라고 하죠? 합의하려고 직접 나갔죠. 입장도 밝혔죠. NJG로 부모님들이 입장 밝혔죠. 다 부모님들하고 멤버들이 했어. 근데 그때는 입장을 안 밝히셨던 그분이 본인의 255억 6,500만 원 풋옵션 소송하니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도 노영희 TV도 나오고 입장문이죠. 입장문. 그리고 매불쇼도 입장문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대로 TV도 입장문 나오시고요. 이번 문희만 여의도인가요? 문희만 여의도 직접 출연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민희지 씨가 법정에서 하신 말들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방송에서 하신 말들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걸 어떤 회사가 공표를 해요. 민희지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과 달라요. 민희지 씨가 하이버에서 감사를 공표한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표는 하이버에서 안 하고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독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 경영진의 전격 감사권 발동해가지고 2024년 4월 22일 오후 1시 33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민희지 씨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공표를 하진 않았는데 이 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하이브를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희지 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직접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었다.
역시 이렇게 하나씩 사실인지 아닌지를 서로 따져보면은 명확해져요. 민희지 씨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하이브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민희지 씨가 하는 말도 다 진실은 아닙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얼마나 좋아. 나요! 이진호! 네. 자, 저를 3일 동안 마녀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에서, 마녀로 만든 건 아닙니다. 뭐냐? 하이브에서는 민희지 씨가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공표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민희지 씨가 한 일에 대해서, 민희지 씨가 나눴던 카톡에 대해서 공표를 한 것 뿐이다. 그 공표를 해서 민희지 씨가 비난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마녀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이제 그렇죠. 이제 어쨌든 민희지 대표가 이 보도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압박감 느끼면서 3일 동안 엄청난 비난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민희지 대표가 그 모든 걸 다 떠치고 혼자 딱 나가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얘 이 개저씨들아 할 때 양아치니? 양아치냐로 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에스파 밟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했을 때 이걸로 뒤집은 거 보면서 저는 진짜 민희지 씨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야. 그 능력 가지고 좋은 데 쓰셨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능력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민희지 씨가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하죠.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 자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돼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안 돼요? 아니 여러 가지를 너무 가능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론전을 통해서 하이브를 흔들었죠. 그래서 시총이 11조, 10조, 11조에서 10조, 11조, 10조에서 6조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10조, 11조에서 6조에서 7조로 떨어졌잖아요. 시총이.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대표로서 총수로서 계속 떨어지고 계속 욕먹고 나머지 그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걸그룹들 지속해서 욕먹으면서 욕받이 되면서 계속 하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잖아. 이러면은 뉴진스 바이아웃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적어도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팔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냥 팔게. 야 그냥 팔고 끝날 테니까 그만하자. 할 수 있잖아. 이거 현실적으로 다 보여준 건데 그런 취지로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다 카톡에서 나왔고 하이브가 더 시청 떨어지고 예를 들면 6조 7조에서 3조 2조까지 떨어졌으면은 하이브 제 생각에는 뉴진스 팔았어요. 바이아웃 2천억이든 3천억이든 4천억이든 끝내자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그만큼 위기인데 왜 못 팔아. 그게 자체가 내가 지분 18%만 있어도 팔게 만드는 방법. 저는 그걸 법원에서 배웠습니다. 법원 다니면서 이번 뉴진스 재판 왔다 갔다 하고 민희지 씨 재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로도 저렇게 하면 팔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 결국 그 핵심에는 여론전이 있잖아요. 여론전 나와서 뭐 했습니까? 프로젝트 1945 각종 문건들 하이브 7대 죄야. 이름도 잘죠. 이런 거 다 있었잖아. 결과적으로 적대적 M&A까지 하는 방안들을 전부 다 고려했고 홍콩 애널리스트 만났고 뭐죠? 네이버 전직 직원들 만나서 하필 그 친구들이 투자사 VC가 됐을 뿐이지 벤처 캐피탈이 됐을 뿐이지만 마침 그 친구들 만나서 뉴진스 데려오고 나오는 게 중론 이렇게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경제 무지랑이었는데 경제를 배웠다니까. 배웠어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팔 수 있어. 지분 18%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기업들이 못 견디니까 그냥 팔고 말자.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다 나왔는데 그게 왜 안 되지? 네.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희지 씨가 판사님이 이거 쓰지 말라고 현장에서 얘기하셨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카톡이 그 현장에서 나왔던 카톡이죠. 민주당 왜 찍냐는 카톡. 찍냐는 이게 나왔는데 사실 좀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면 판사님이 이거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쓰시더라도 이건 우리 재판부랑 상관이 없다. 재판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차원이지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언론사의 책임이죠, 각자. 그리고 당일날 그 민 씨 말대로 이 카톡이 당일 제출된 것도 맞아요. 제출된 것도 맞아요. 김현장에서 나름대로 히든 카드로 딱 앞에 들이밀었고 민희지 씨가 저걸 왜 공개하세요? 하고 세종에서도 왜 얘기도 안 되고 저걸 마음대로 공개하십니까? 했던 그 카톡이 맞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재판장님께 하셨냐? 정치적 성향 그리고 플러스로 이 카톡 자체가 2020년 건데 어도어가 설립 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성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쓰고 말고는 언론사의 마음이지. 다만 우리는 이걸 보증하 담보하는 게 아니야. 우리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어쨌든 엔장이 누나가 좀 대단하죠. 대단하죠. 판사님이 김현장 하이브에도 이거 왜 현장에서 제가 이의제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근데 기사가 하나도 안 됐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의제기 했다 하셨는데 누나 나요. 제가 민희지 씨가 현장에서 이의제기도 했고 세종에서 강력하게 행위했다는 내용들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느 매체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그 생생한 재판장의 현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이의 제기한 것도 맞고 그런 내용이 기사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아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민희지 씨가 다시 저는 지금 언론이 완전히 그냥 기울어져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원래 이런 데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언론이 기울어졌다는 말은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묵사발인데 쳐맞을 때 막 미친듯이 막 맞고 나한테까지 사람들 다 돌려와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600만 원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공개했는데도 다른 뭐라고 받았지? 코인으로 받았지. 골프 치지. 빨리 얘기해봐. 돈 받았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곳에서도 당시에 언론이 기울여자는 말은 아무도 안 했어. 하이브에서도. 아무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결론이 나고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그 본안 소송 나오고 가처분 1, 2심 다 인용이 되니까 이제서야 언론이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년 전에 쳐맞을 때는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정상이고 근데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무슨 벚꽃 잡고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지금 언론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아니 각기 다른 사법부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팩트를 볼 수밖에 없어.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존중,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의거해서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는데 물론 민희씨 제가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희지 씨 입장에서는 기울어져 보일 수 있지만 언론은 결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지도 오래됐어. 얼마 안 됐어. 정영지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론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희지 씨가 여기 딱 찡긋 장구 표정 약간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난 뭐지? 뭐야 이거 장난하나? 나 어떻게 알지? 언론이 왜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정영진 씨가 알죠? 근데 보시면은 오늘도 아니 언론이 왜 기울어져? 지금 하나도 안 기울어졌거든요. 제가 오늘 민희지 씨 좋은 기사를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다음엔 보이그룹 하이브 언론 플레이에 마녀됐다. 이런 이정국 기자님의 좋은 기사들도 다 나왔는데 정치 성향 강요, 언론이 짜깁기, 모든 싸움, 일로 극복한다는 마음, 예쁜 사진, 이렇게 유튜브에 사진, 이렇게 예쁜 사진 써주고 얼마 좋아. 다 좋은 거 써줬잖아. 내용들도 다 좋고 나 내용들 완전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정국 기자님 이렇게 좋은 기사 쓰셨는데 이정국 기자님은 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썼을까? 아시잖아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뭐야 이거 이러지. 맞잖아. 모르잖아. 우린 모르잖아. 그냥 이정국 기자님 자유죠.
한겨레 자율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하이브가 뭐 용 빼는 기질이 있어? 용 빼는 기질 그런 재주가 있으면 작년 4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왜 이렇게 처맞은 거야? 맞잖아. 안 되잖아. 밥 먹어 나오려고 해요. 매력지역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왜 잘못됐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울어져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울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매니저 씨가 이제 PR 조직 그런 것들이 하이브에는 있고 저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퍼지는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는다. 맞는 말을 해도 헤드라인이 반대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은 민희진 씨의 말이 맞아요. 하이브에는 언론 PR 담당 조직이 있고 언론 대응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거. 그런 조직들이 돈 오직 엄청 받으면서 또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쳐맞기만 했다. 정말 대단한 민희진 씨 능력. 그 사람들 월급 진짜 엄청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민희진 씨한테 계속 끌려가기만 했어. 근데 민희진 씨도 따지고 보면 최근에 임땡땡 씨가 누군가요? 임땡땡 씨가 누군가요? 그분 고용해가지고 PR팀 직원 만들어서 언론 대응한 거 맞잖아요. 더욱이 언론사를 상대로는 내가 맞는 말을 해도 뒤집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저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맞는 말 했는데 내 말을 다 맞는 말을 써놓고도 하이드라님 되게 이상하게 잡아. 그래서 제가 그런 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거는 언론사들의 문제일지언정 하이브의 문제는 아니죠. 하이브가 돈 줄 테니까 이 언론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세게 잡고 아래 기사는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양방 사이드로 다 생각하면 제가 두 개 다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결코 타이틀 세게 잡자주되 기사는 네 맘대로 쓰세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다른 데 얘기하기 싫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씨가 뉴진스 카피그룹 주장은 법정에서 인정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일릿이 대표적이었죠. 이 내용을 정영진 씨가 얘기했어요. 정영진 씨가 얘기를 하니까 민희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그룹명 언급하시면 사회자님도 포화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민희진 씨는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명확하게 아세요. 알아요. 맞잖아. 아니 민희진 씨가 그 아일릿이란 정영진 씨가 아일릿이란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포화를 맞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방송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통 이렇게 하잖아. 사회자님 이게 그룹명 얘기하시거나 하시면 사회자님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자제하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근데 그룹명 언급하시면 사회자님도 포화를 맞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발작 활기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지? 너무 딱 맞는 말을 하시면서도 되게 밝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정영진 씨를 걱정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 그리고 이 부분도 아일릿 문제도 아일릿 카피 이슈도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정에서 물어봐서 내가 답을 하는 건데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온다고 또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거 선후관계가 왜 문제냐. 민희진 씨가 먼저 주도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돌아온 것이 보복 감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 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장에서도 사실이 맞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왜 본인이 그 질문을 받아서 얘기한 것만으로도 헤드라인 나온다고 얘기하시니까 거기는 민희진 대표가 애초에 이 친구를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후관계를 호도했다고 선후관계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꿔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배척이 됐으니까 그게 김현장으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법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하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 아니 그렇죠. 그렇게 딱 이것만 보면 맞는데 애초에 아일릿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그렇지. 물론 이제 그걸 따지고 보면은 민희지 씨는 법정에서 부모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부모님들의 항의 서한을 내가 정리해서 줬을 뿐이다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회자님이나 기자님이 공격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언급 가급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4분 얼굴이 그 걱정하는 표정이어야 되잖아요. 34분 53초 이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걱정하는 투인지 아닌지는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약간 장구 표정 나왔죠? 이렇게 이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정말 정영진 씨를 걱정하는지는 사실 뭐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표정만으로는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꺼놨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물어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저는 뭐 사회자 하는 건데 막 헤드라인이 나와.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물어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보이시죠? 네, 이 표정이랑 이런 부분들 소리가 없어요. 소리 지금 들리는데 지금 바꿔놨는데 나만 안 들리세요? 했는데 왜 안 들리지?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말을 진짜 잘해요. 말을 진짜 잘하시니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확실하게 하는 거. 정영진 씨가 판결문에는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씨가 뭐라고 하냐? 그건 다른 판결이고요. 제3자의 재판을 저의 재판으로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 이 말만 들으면 진짜 맞죠. 민희진 씨 재판인데 왜 자꾸 뉴진스 재판을 끌고 와? 왜 민희진 씨 머리채를 잡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로서 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냐? 같은 재판이 아니어도요. 동일한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 사건이면은 20005도 뭐 2367번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재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익성을 갖게 되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조각된다 이런 내용들을 2005년 판결문을 갖고 와서 쓴단 말이야. 쓰거든요. 이게 변호사 의견서에 쓰던지 아니면 우리가 고소장에 작성을 하던지 이렇게 계속 써요. 근데 하물며 본인 재판이 아니긴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내용은 뉴진스 멤버들이 똑같은 내용을 민희진 씨와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달라지더라도 앞선 재판부에서 받은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배척할 수가 없어. 다른 사안이어도 배척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민희진 씨 본인의 사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척하라는 거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현장에서 계속 이거를 갖고 오는데 아니 민희진 씨는 왜 그 재판을 나한테 갖고 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민희진 씨는 민희진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사실은 지신 거죠. 네. 이겼으면 확실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민희진 씨는 자꾸 나랑 무슨 상관에서 제3자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해당 사건을 심리를 1심 재판부만 한 게 아니에요. 중앙지법에서 하고 그걸 고등법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지법에서 확정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안들이 뒤집히려면 고법까지 통과가 된 사안을 어떻게 하급심에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대법원까지 가야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인데 자꾸 민희진 씨는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판결문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실 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 뉴진스와 미니진 씨의 법무부인이 같았잖아요. 세종. 더욱이 뉴진스의 활동금지 가처분 당시에 그 변론서, 의견서를 보면은 파라리 미니진 씨의 주장과 동일했어요. 뉴진스가 세종 선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니진 씨가 우리랑 같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루는데 용이해서 세종을 선임했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제3자의 사건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 내가 이 재판의 주인공도 아닌데 왜 자꾸 얘기하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그 내용에 있는 그 변론문, 그 의견문 내용들 다 살펴보면 미니진 신나는 노래, 미니진 신나는 노래 하니까 오죽하면 뉴진스 재판인데 판결문에 미니진 씨가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미니진 씨가 그 주장했던 내용들 그거를 하나하나 재판부에서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왜 자꾸 제3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 솔직히 뉴진스가 제3자야. 한 팀 아니었어. 한 팀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 이런 부분들 보면은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 명확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이 뉴진스 멤버들이 다 주장했던 바가 뭐냐? 미니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야 되고, 미니진 대표가 아일리 때문에 아일리에서 카피 때문에 나섰다고 하고, 이런 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심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니진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진짜 얘네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씩 다 따져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아니야, 다 이유 없음 해가지고 배척이 된 거죠. 배척당한 걸 가지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는 거는 현실과 맞지 않고 세종도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미니지 씨가 제가 증거가 있어도 논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니진 대표가 한이랑 주고받은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이 왜 논박을 못해? 여기 이제 이 카톡이 진짜 너무 놀라운 카톡인데,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재판에 제출된 증거란 말이에요. 2024년 6월 2일 카톡,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저는 모르고 지나가라는 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이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저 지나가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 아예 안 쳐다보셨고, 멤버는 그 매니저님이 향해 계속 보면서 네네 그냥 모르는 척 할게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제일 중요하죠. 너는 인사했는데 네 인사 인사 받지 말라고 매니저 시킨 거? 무시하라고 했니? 있잖아, 여기 무시하라고 했니? 이 카톡이 심지어 미니진 대표가 봐보시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결국은 미니진 대표거든요. 본인이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 아일린 멤버가 너를 무시했어? 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뭔가 매니저님 그런 말 하시니까 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거 제출해가지고 제가 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브에서 만세 했단 말이야. 이거를 제출해줘가지고 무시의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으니까. 근데 증거가 있어서 논박할 수가 없다니, 본인이 증거를 다 내셨잖아요. 노란색 표기 다 누굽니까? 심지어 원본 그대로 내서 디스패치가 저걸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물론 그거죠. 본인이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끄덕.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약간 여 기자님이 질문할 때 표정이 원래는 정영진 씨가 할 때는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되게 좋게 하는데 여 기자님이 이제 판결문 공격하거든요. 판결문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좀 약간 굳으셨어요. 그러면서 민희진 씨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1차 가처분 민희진에게 죄가 없으면 해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차 가처분에서 민희진에게 죄가 없으니까 해임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전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 4월 달에 민희진 씨가 하이브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 금지 가처분을 걸었어요. 거기서 민희진 대표가 요구했던 게 인용돼서 해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죄가 없으니까 해임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이브에게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적 행위가 됐다는 것은 거기서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적 행위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본인이 하이브와 하고 있는 주주관 계약이 굉장히 불리해졌다는 얘기예요. 배신적 행위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더욱이 뭐가 있냐면 가처분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왜? 일단 한번 내려지면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에 해임되면 다시 나중에 그게 본원에서 안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본원 가서 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에게 죄가 없어서 해임하면 안 된다는 말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민희진 씨를 해임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요 내용을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해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배임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해임하지 말라는 거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뭐냐? 배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배임은 예비죄라는 게 좀 없어서 아무리 막 내가 예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했더라도 이걸 죄로 보기 애매하다. 현 단계에서는 본원 가서 따져라. 우리가 여기서 해임을 하면 치명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취지인데 여기서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그래서 근데 민희진 씨가 또 재판부가 민희진 해임하면 200억 내라. 그런데 당했죠. 돌려서 해임을 했어요. 어도에서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변경을 시켰거든요. 대표이사에서. 그때 맞아요. 민희진 대표의 말이 맞아요. 재판부가 민희진 해임하면 200억 내라고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이브에서 1차 가처분 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임하면 200억 내라? 그냥 그러니까 민희진을 해임하면 200억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총을 통해서 해임하면 200억 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당하게 한 기업에서는 그럼 영원히 민희진 씨를 해임 못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아무런 뭐 민희진 씨가 막 나쁜 짓을 전부 다 해도 해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업에서는 정당하게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사회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희진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을지언정 사내이사직은 유임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이브에서는 진짜 막 이 판결 1차 가처분 판결 나오고 나서 뒤집어서 거의 뭐 나라 잃은 슬픔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뭐 일각 그런 목소리도 있었대. 그냥 200억 주고 그냥 해임시키는 거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꾹꾹 참고 법적 절차, 타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임이 된 거지. 법원에서는 민희진 씨 해임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총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약간 내가 죄가 없어서 뭐 해임시키지 말라 이거랑 말이 똑같아. 그런 게 아니고 민희진 씨는 어떤 대표도 다 해임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긴급 해임시키지 말아라라는 차원이었지. 자꾸 만약에 민희진 씨 말이 맞잖아. 민희진 씨 말이 맞으면 지금 민희진 씨 200억 있어야지. 왜 없어? 왜? 법원에서 해임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맞잖아. 해임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하이브에서 잘랐잖아. 그럼 200억 달라고 해야지. 세종에서 왜 가만히 있어?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가처분 본인이 지셨잖아요. 똑같은 말로 따지면은
프로큐어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로 그냥 해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 법원의 결정을 어겼다고 볼 수가 없다. 만약 그랬다면 민희지 씨는 200억 자산가. 하지만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지 씨가 심지어 저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받은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불송치 받은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받은 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받은 이후에 대해서는 왜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는지라는 취지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용산경찰서 불송치 결정문은 올해 7월에 나왔고요. 이 7월에 나온 결정문을 세종에서 1차 본안소송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걸 다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민희지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용산경찰서는 공개가 안 됐던 포렌식 자료까지 다 갖고 있고 긴 자료도 다 갖고 있어. 그걸로 확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자료들 재판부가 다 갖고 봤다는 거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민희지 씨는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나 하이브를 이탈하려고 했다. 독립하려고 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불송치 신나는 노래. 불송치 억울해요. 불송치 100촉에 달하는 그 결정문 억울해 하는 게 그거를 재판부가 다 봤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이렇게 선후관계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 진짜. 그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가 다 있고 그 자료를 다 검토했고 그 자료에 대한 관련 증거들 다 보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겁니다. 11대 0이었나요? 12대 0이었나요? 11대 0이었나요? 네. 불송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물론 경찰의 불송치 판단도 저는 존중하죠. 다만 우리가 왜 송치냐 불송치냐 하냐고요. 송치냐 불송치냐 왜 해요? 기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검찰로 보내는 거지. 검찰로 왜 보냅니까?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경찰도 존중받아야 될 수사기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상급 기관이 어딨냐. 경찰 다음에 검찰 다음에 법원이잖아요. 법원 각기 다른 세 개의 재판부가 동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그겁니다. 민희진 씨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고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를 나가려고 했잖아. 근데 계속 불송치 하니까 제가 설명하다 이게 힘드네 진짜. 그리고 민희진 씨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보완 수사 상황이고 맨날 얘기하지만 민희진 씨는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보완 수사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검찰이 직접 경찰에 올렸는데 검찰이 보기에 이거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보낸 게 검찰의 보완 수사 명령이고 민희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송치 난 거 나 인정 못해. 불복할 거야.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단계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왜냐?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린 거는 다시 경찰에 얘기를 한 거야. 야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민희지 씨의 이의 신청은 경찰의 판단이 잘못했으니까 검찰이 다시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검찰이 보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희지 씨의 배임죄에 대한 그 보완 수사 명령은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많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희지 씨의 그 전속계약 유효 주주관 계약 그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지 씨가 확정 판결을 이제 받게 되시죠. 내년 1월쯤에 받게 될 것 같은데 2월쯤에 과연 거기서는 용산 경찰서의 불송치 그 이유서 그게 먼저 나올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그 검찰의 판단이 먼저 나올지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네. 민희지 씨가 또 얘기합니다. 하이브가 불법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의 제기 중이고 보안 수정 중인데도 이게 기사화가 하나도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치면은 민희진 이의 신청 보안 수사 치면은 기사가 됐어. 여기 보시면은 기사 많지는 않지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왔어요. 기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은 민희지 씨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다 나왔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경찰의 보안 수사 지시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오긴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희지 씨를 상대로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제기한 그 배임 고발과 고소는 아직도 경찰로부터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심지어 배임건 그 민희지 씨의 그 뭐죠? 불법 감사 이 부분은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변호사에게 제가 뭐 법적으로 문외이긴 하지만 불법 감사를 했다고 법원에서 3개의 법원에서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안 했어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했다고 인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수사기관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인정됐어요. 그 재판부 3개 재판부와 경찰에서까지 다 인정됐는데 민희지 씨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 아니 나 불송치 받았어. 이거 나 배임 불송치 받았어. 근데 왜 이거 판단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야 불법 감사건은 지금 보안 수사 중이야. 거는 검찰이 보안 수사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본인이 불송치 결정 받은 것도 지금 보안 수사 중이고 불법 감사 받은 것도 보안 수사 중이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민희진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불송치를 받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그거 내가 이의 신청해서 검찰이 다시 보고 있는데 얘기하시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배임? 그 결론 나왔다고? 아니 그거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명령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불법 감사? 그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3개의 재판부에서 다 인정했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했어.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어렵네. 어렵네. 네. 어쨌든 언론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민희진 씨가 좀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희진 씨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단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지 씨가 재판을 진행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재판 50대 50으로 본다 이 얘기가 저는 진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재판을 진행해봐야 될지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이브가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데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 주간계약 해지 자체가 해지를 신청한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 누구냐? 하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거 입증 책임을 하이브가 지고 있어요.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이걸 다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더욱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존중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리스펙을 당연히 재판관으로서 계약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계약이 원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계약을 깨려는 측이 누구냐?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재판부가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진 쪽이 하이브거든요. 그래서 몰라. 그런데 민희지 씨 본인이 뭐라고 했냐? 50대 50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저는 원래 민희지 씨 입장에서는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50대 50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 봤을 때는 민희지 씨 역시도 어느 정도는 불리하다 혹은 어느 정도는 비등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민희지 씨가 그런 얘기예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그 민주당 신난 노래예요. 민주당 그 얘기를 해. 민주당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뽑았다고 이제 갈굼했다는 거 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 사회자분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정치에 특화된 분이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민주당 그 뽑아왔다고 해서 3시간 동안 이게 질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걸 물어보시는데 이거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여도 여직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도 여직원. 이 여직원은 그 밥통 띨띨하다 그만 존나 씨발 이거 얘기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노동청이 인정을 해서 300만 원 과태료를 내린 처분이었습니다. 처분 나왔고 민희진 씨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서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희진 씨가 이거 불복 인정 못하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한 건이 있고 불쌍의 여성, 이 여성도 이제 어도 여직원으로 보입니다. 여직원으로 보여요. 이 여성은 2020년에 본인이 민주당을 뽑았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을 뽑느냐 3시간 동안 질책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카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MC와 그 기자분은 딱 2번 사안만 알고 있더라고요. 1번 사안은 노동청으로부터 확정된 그 과태료 처분이었거든요.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결정까지 나왔고 그 행정재판이긴 했지만 행정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있었다. 근데 민희진 씨가 뭐라고 하냐? 이 2번 불쌍의 여성 그 민주당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를 진짜 모릅니다. 민주당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민희진 씨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3시간씩 불러다가 뭔가를 할 만한 여건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시는데 여기서도 좀 대단하다고 느껴요. 뭐냐? 이 친구를 3시간 동안 불러다가 질책했다. 이게 아니고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셨냐 안 했냐 이 카톡을 보냈냐 안 보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민희진 씨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난 3시간 동안 질책하지 않았고 거기가 자율 의자 출근제 이렇게 본인들의 지정 좌석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카톡을 보내셨냐고요 안 보내셨냐고요 이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민희진 씨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발화자가 희진언니라고 써놨잖아요. 2020년 카톡이잖아요. 하이브가 문제를 삼으려면 2021년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카톡 보내셨냐고요. 이걸 우리는 진짜 묻고 싶은 건데 민희진 씨는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3시간 동안 난 질책한 적이 없다. 그쵸? 약간 2시간 59분 동안 질책했어도 3시간 동안 안 한 거고 2시간 동안 질책했어도 3시간 동안 안 한 거고 1시간 동안 질책했어도 안 한 거고 10분만 질책했어도 안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실제로 그런 카톡을 보내서 질책한 적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민희진 씨의 입장에서는 그 3시간 동안 어디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 말만 봐도 2020년 카톡이잖아요. 여기 하시는 게 이 카톡의 존재, 이 카톡의 팩트라는 것은 기억을 나지 않는다 뿐이지 본인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거를 갖고 왔느냐? 물론 맞아요. 2021년 어도가 설립되기 이전이었는데 재판분장에서 나온 발언을 따져보면 뭐냐? 이 직원이 2020년 카톡이긴 하지만 이 직원이 어도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도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민희진 씨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실존하는 인물. 실존하는 인물. 민희진 씨가 이 글이 블라인드에도 올라왔는데 내가 패스했어요. 블라인드에는 뜬소문이 많고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보면서 저 진짜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랐다. 왜 놀랐냐? 민희진 씨가 블라인드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블라인드 아이디도 없고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 가입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근데 민희진 씨는 이 블라인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더 뭐냐? 블라인드에는 뜬소문이 많고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덕후 신나는 덕후는 운명의 덕후 여기가 훨씬 더 여기는 익명이잖아. 익명. 여기도 블라인드도 익명이긴 하지만 블라인드는 최소한
본인들의 그 재직 여부가 검증이 된 곳이잖아요. 근데 덕후덕후 신나는 덕후는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10살짜리인지 8살짜리인지 12살짜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덕후덕후 신나는 덕후는 왜 뜬소문이 많고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하고 블라인드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블라인드 글을 증거로 제시한다는 건 마치 DC 인사이드의 아무 글이나, 왜냐하면 조작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DC 인사이드의 아무 글이나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해도가 너무 좋아. 블라인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여기서 가짜를 가지고 조작해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패스했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패스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왔는데 패스했다. 이 뜻이 뭐냐? 알고 있었다.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인지했는데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뻘글을 내가 입장문 바뀐 거랑 비슷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하죠? 그냥 블라인드와 DC 인사이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나 봐요. 여기에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어도 소속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그렇게 표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리얼로 반박 불가하게 민니진 씨는 전문가신 거예요. 진짜 나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저 설마 진짜야? 모르겠는데 했는데 저도 이제 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민니진 씨 말이 맞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100인 이하의 사업장, 100인 이하의 사업장 직원도 재직 인증만 가능하다면 블라인드 가입합니다. 근데 세회사 표시는 보통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알려진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해당 직원의 이메일을 도메인으로 가입해야 블라인드에 정식 회사 이름이 부여됩니다. 세회사는 보통 50명에서 100명 선까지 충족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분. 네. 어쨌든 누가 희진언이라고 누가 저를 저장했었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민희진 씨가 만약에 진짜 이 그 민주당 그 카톡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조작 정말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희진언이라고 돼 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희진 씨가 그렇게 의심이 되신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증거 조작으로 하이브랑 그 글을 올린 사람 고소하세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증거 조작이거나 하이브에서 심지어 재판장에까지 냈던 자료인데 이게 증거 조작으로 뒤집히면은 민희진 씨가 여론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희진 씨 회생 방안으로 증거 조작으로 고소를 하자. 못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민희진 씨가 이제 정치 쪽으로도 계속 나갑니다. 저는 태생상 보수가 되기 어려운 태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게 제가 듣고 나서 너무 귀를 의심했어요. 태생상 보수가 되기 힘든 태생이다. 어라 이런 얘기를 진짜 가끔씩 듣긴 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말이죠. 보수가 되기 어려운 태생이다. 너무 신기한 말인데. 진짜. 그리고 보수는 뭐 어떻고 아니 그 진보면 자기 말대로 다 하는 건데, 응? 진짜로. 근데 태생이 보수가 되기 어려운 태생이라는 말이 있나? 그러니까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골 기질이 있는 거랑 반골 기질이 있으면은 보수 되면 안 되는 진짜 홍길동은 그런 진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일 수도 있고 뭐 진보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수를 찍어라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당시 걸 읽어보니까 모르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약간 까도 내가 깐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당 카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
보수를 찍어라가 아니다. 나가 원래 기억은 안 났었는데 하이브가 제시한 그 증거를 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제시한 거 보니까 거기에 보수를 찍어라가 아니라고 돼 있더라.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약간 까도 내가 깐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깔 수만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 당을 질책하는 방법이 투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보수한테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카톡을 보낸 기억은 없는데 당시 그 정황 까도 내가 깐다 그랬잖아. 그리고 찍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 내가 왜 그때 당시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냐 뭐 그때 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너무 실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 관련 지식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카톡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까도 내가 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한테 너 왜 민주당 뽑았어? 뽑지 말았어야지. 모르면 뽑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가 저는 이제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진짜. 솔직히 보수한테 투표를 할 수 없다 아시는데 진짜 아니 보수한테 투표하는 건 잘못인가? 그냥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 정치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 본인의 그 민주당 공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진짜 너무 신기한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오케이 레코즈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귀를 의심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한 오디션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공식 오디션을 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구나. 저 너무 놀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 학원에 이거 오버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가 공식 오디션 한 거 아닌데 학원에서 오디션 열었다. 아니 여러분 학원에서 기획사가 허락 안 하는데 지들 맘대로 뽑았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다 그 학원 연습생 뽑아서 저 하이브 연습생 뽑습니다. 하이브 연습생 오디션 합니다. 비공개 선착순 20명만 합니다. 이거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제가 업계 사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업계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소속사랑 협의 안 됐는데 학원에서 지들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냐?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소송당한다. 당연히 소송당하지. 당연히 소송당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민희진 씨는 내가 오디션 안 열었는데 왜 자꾸 내가 오디션 연 것처럼 오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 당사자들이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겠는걸? 진짜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예요. 부산도 하고 서울이었나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민희지 씨가 허락을 안 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학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야 그 연습생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알게 된 거잖아요. 뭐냐? 아니 민희진 대표가 한 거 아니야. 어도가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야. 학원에서 마음대로 한 거다. 이러면은 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게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아니 어떤 어중이 떤중이 그 회사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저 하이브 우리가 뽑아줄게요. 우리가 그냥 YG 뽑을게요. JYP 뽑을게요. 아니 니들 마음대로 왜 뽑아? 오케이가 돼야지 서로가 이렇게 익스큐즈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민희지 씨는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학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심지어 뭐라고 했냐? 고맙게도 우리를 껴줬대. 그런 게 그런 게 어딨어? 학원에서 민희지 씨가 허락을 안 했는데 SM, YG 다른 데를 하는데 민희지 씨를 껴줬어. 근데 그 공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지가 오케이 레코드 그 오디션 비공개 오디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회사도 없어. 거기서 만약에 한다면 다른 회사들 같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 이름 전혀 없고 오케이 레코드 비공식 오디션으로 하고 심지어는 비공개로 한다. 그리고 갑자기 뭐 지원자가 폭주해서 이제 닫았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현실을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요 더블백 학원 합격자 좀 신기한 얘기입니다 진짜.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신 날 지인들도 모르는데 갑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시끌때도 모르는 등기친 날을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계속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민희진 씨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민희진 씨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 이게 하이브에서 작업을 쳐서 기자들이 좀 안 거 아니냐라는 취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거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냐? 민희진 씨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맞잖아. 등기친 날을 가족들도 모른다는 얘기했어요. 가족들도 모른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여러분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함께 나간 분들도 몰랐대요. 뭘? OK 레코드 설립을. 그렇다면 뉴진스는 알았을까? 이거죠. 대표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뉴진스 멤버들은 과연 알았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가족들도 몰랐고 조용히 하는데 신기한 일이죠.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몰랐던 거고 나 조용히 했고 나는 그냥 그랜드 오프닝을 하고 싶었다 이런 취지인데 과연 이런 그랜드 오프닝을 뉴진스 멤버들은 알았을까 의심합니다. 걸풀 계일장 많이 봤네. 그 걸풀 계일자리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뭐가 계속 오네. 잠시만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과연 OK 레코드 법인 설립을 알았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 민희진 씨가 하이브 측에서는 저한테 OK 레코드 홍보하시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 듣자마자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하이브 측에서는 나한테 OK 레코드 홍보하려고 보도자료 보냈냐 이런 취지였어요. 이게 민희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엔장이 누나가 물어봤거든요. 뭐야? 엔장이 누나가 아니 지금 OK 레코드 설립 홍보하시려고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민희진 씨가 보도자료요? 아니에요. 허위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민희진 대표는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기억력 좋으시다, 진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맞다고 했죠. 우리 직원 맞다. 임땡땡 씨가 누구예요? 이거에 우리 직원인데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임땡땡 씨가 자기 이름 걸고 그리고 OK 레코드라는 타이틀로 자기의 그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하지만 열흘이 지난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임땡땡 씨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아예 삭제하고 그냥 정지도 시켜놓은 게 아니고 무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올 정도로 삭제를 하고 사라졌다. 저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는 기억력이 진짜 좋으세요. 진짜 깜짝 놀라. 이거 나도 까먹고 있어. 제가 하나씩 다 적었는데 민희진 씨가 이 얘기하니까 맞다. 그 얘기 빼뜨렸네. 그치? 이 얘기 OK 레코드 홍보하려고 이 얘기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이브가 뉴진스에 너무 미안해하죠. 뉴진스가 랑 저랑 묶어서 저희를 배신자처럼 언플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뉴진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심정이 어떠시냐라고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가 100% 잘못이죠. 하이브가 뉴진스에 너무 미안해하죠. 뉴진스랑 저랑 묶어서 저희를 배신자처럼 언플을 했다. 너무 놀랐잖아요. 왜 놀랐냐? 하이브에서 언제 뉴진스랑 민희진 씨랑 묶어가지고 배신자 취급을 했어? 그걸 못 묶으니까 만약에 묶었으면 처음부터 템퍼링이라고 했을 텐데 뉴진스가 다칠까봐 하이브는 뉴진스를 건들지도 못하고 경영권 찬탈이라고 해가지고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그때 부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작년 7월인가 8월 때까지는 저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과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 유튜버들도 다 똑같았어. 뉴진스 절대 나서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해 9월부터 기자회견을 하더니 라이브 방송을 하더니 10월달 국감에 나가고 11월달에 기자회견을 선언해가지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의 편에 섰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네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고 했지 언제 뉴진스랑 민희진 대표를 묶어서 배신자 취급을 했어. 그러진 않았어요. 확실한 거는 민희진 대표를 배신자 취급했지. 뉴진스를 배신자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없었어. 근데 왜 그걸 같이 묶어서 언플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뉴진스를 생각하면 자꾸 배신자 이 이미지가 찍히면 안 좋은데 민희진 대표가 자꾸 묶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 그때도 아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절대로 민희진 대표가 그 뉴진스 멤버들이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가서 이기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고.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진짜로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그때 나왔던 기사만 1700건인데 보셨죠? 민희진 대표는 진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카톡 기억만 좀 희미할 뿐 당시에 했던 발언과 발언 취지 그리고 발언 경위에 대해서 매번 클리어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네. 법원에서 돌아오면 잘해놓을게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이렇게 3명만 왕따 시키듯이 이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희진 대표를 뉴진스를 생각하는 민희진 대표의 마음 너무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 다만 민희진 대표는 지금 뉴진스를 제작한 제작자이긴 하지만 전 제작자잖아요. 그리고 뉴진스의 엄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이미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이브에서 왕따 시키듯이 세명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날짜에 시간차만 두고 전달했다는 거야. 뭘 전달했냐?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걸. 근데 이것도 진짜 되게 애매해요. 왜냐? 이 나머지 3명 멤버는 2명 멤버가 복귀하겠다고 어도어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뒤에 2시간 만에 본인들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거지. 애초에 이 멤버들은 이 전날쯤에 이미 마음의 결심이 섰어. 근데 이 나머지 3명은 어도어에서 공식 발표를 한 다음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거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달라요. 동일한 날짜에 시간차만 두고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2명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아차 싶어서 된 거지 결코 시간차만 두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도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2시간쯤 3인 멤버가 삼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문자를 보냈고 돌아가겠다. 답변이 없었죠. 답변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 답변이 없어서 우리가 발표한다. 한 명은 남극에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이게 명확한 그 타임라인이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도어에 복귀를 하겠다고 이제 이거잖아. 어도어 복귀 보도자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 이게 없었으면 나머지 3명이 복귀했을지 안 복귀했을지 모른다니까. 복귀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움직인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냔 말이야. 민희진 대표는 2명 복귀한다고 쳐요. 근데 저 같으면 기다려줬을 것 같거든요. 다른 애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나는 3명 안 왔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명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이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 갑작스럽게 복귀 발표를 했을까? 진짜로. 그때가 목요일 오후 5시경이었나요? 이게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음날 오전에 냅니다. 진짜 급한더라도 오후 1시나 3시쯤 내. 근데 오후 5시 40 몇 분에 뜬금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낸다? 급박한 상황,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가정해볼까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급박한 사정이. 2명이, 제 생각에 그래요. 2명이 돌아간다고 미리 얘기했어. 예를 들면. 얘기했는데, 그래서 2명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2명이 돌아간다고 하면 좀 불리해질 테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갑자기 5명 복귀합니다. 이렇게 써버려. 그 입장문을 발표했을 경우 이런 발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가. 그러면은 어도어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진짜 옥석을 가리지도 못하고 진위도 파악 못한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제 그냥 추측입니다. 추정. 이런 부분들. 3명이 돌아오겠다고 밝혔으면 받아들여야죠. 왜 그걸 의심하고 도대체 진위를 왜 따지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제작한 민니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법한 일입니다만, 다만 민니지 씨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공식적인 그 직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뉴진스 제작자 이거잖아요. 전 어도 대표로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어떤 판결문 뉴진스 판결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 제3자 판결을 왜 제 재판에 끌고 와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뉴진스가 제3자야? 제3자? 여기서는 제3자의 판결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돌아오겠다고 밝혔으면은 그걸 왜 진위를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죠.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뉴진스 엄마지만 뉴진스 판결문에 대해서는 제3자 판결을 왜 제 재판을 끌고 오세요? 그거 제3자 판결이잖아요. 제3의 재판이잖아요. 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는 하시는데 복귀에 대해서는 엄마다. 그렇게 하니까 뉴진스가 제3자예요? 그건 아니잖아. 영혼까지 나눈 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재밌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 뉴진스가 기자회견하고 국감장에서 증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중들의 판단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희 씨가 뭐라고 했냐? 좋다 나쁘다의 표현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짓지 않은 자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 성경이 나왔거든요. 성경이. 근데 알고 보니까 민희지 씨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머리떡에 대한 오해, 무당 굿에 대한 오해 이런 게 다 오해인 거죠. 민희지 씨는 빙의를 했다 뭐 그런 거 다 따지면 상관없이 교인의 마음으로 성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오랫동안 기독교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밤에 흐느는 밤에 어둠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저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 쪽에 가까운데 먹고 살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희지 씨가 성경을 갑자기 들고 오니까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왜 저분이 성경을 그동안 이제 무당이나 머리떡이나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놀랍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독교인지 의문이 들 타이밍에 민희지 씨가 성경을 이야기하셨다. 진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독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종교에 대한 그 존중이 아니고 존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는 존중합니다만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거든요. 근데 선택적으로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은 무당이랑 얘기하거나 빙의를 하거나 머리떡을 먹는다던가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이제 카톡상에는 성경이란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무당 빙의에서 지영 언니야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이경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의아한 거죠. 사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기독교분이 계셔요. 근데 그 기독교분이 계시는데도 그런 뭐 무당이나 점 같은 거 잘 안 보러 가시거든요. 왜 기독교인이 그걸 가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민희지 씨는 굿도 하셨죠. 굿. 이게 굿즈가 아니라 굿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다. 본인이 기독교라고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명확히
타령 같았나요? 아, 저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쓰고 싶었는데 제 욕심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신교가 맞아요. 개신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당 믿는 사람 의외로 많아. 아, 그렇죠. 무당 믿는 거 무당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건 뭐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 근데 문희지 씨가 뉴진스 얘기할 때는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럼 민희지 씨가 계속 표정이 안 좋다가 활짝 웃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 민희지 씨가 OK 레코드를 설립했을 때 설립하셨죠? 어떻게 투자는 잘 얘기가 되시나요? 하니까 제가 전화 위복처럼 법인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국내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하시고,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일각에서는 막 제가 뭐 법인 냈는데 투자를 누가 해주냐, 아닌 것처럼 막 망해라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표정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OK 레코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투자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앞서서 작년에 민희지 씨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정말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연락해서 민희지 씨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 많았어요. 민희지 씨의 그 능력, 돈 내고 싶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았대요. 왜 일본에서 왜 만났냐? 일본에서 왜 투자 제한이 많았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유가 있더라고. 나타야 고나나나나나, 그 있잖아. 한이가 불렀던 나나나나 그 춤, 그 일본 그 도쿄돔 콘서트 이후에 한이가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그거를 일본 예를 들면 오래된 대부 옛날 그 향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한이를 좋게 보고 뉴진스를 좋게 봐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푸른 산호초.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네. 카카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민희진 씨가 마지막으로인데 진짜 너무 마지막으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이 민희진 씨 너무 이건 좀 웃겼어요. 뭐,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갑자기 민희지는 화장실을 왜 하루에 10번을 가?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어요. 아니에요.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렇고.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모니터링을 항상 받아요. 그런 수준의 기사들이 늘 나고 있어요. 보셨죠? 민희진 씨에게 화장실 10번 간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 진짜 금시초문이야, 진짜. 이런 기사가 설마 나온다고? 진짜 너무 놀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자도 그런 기자가 어떻게 나오냐,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진짜. 민희진 화장실을 쳐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검색어가 됐어. 검색어 나왔는데 보시면은 민희진 화장실 치면은 내가 화장실 10번 들락날락거린다는 기사가 나왔다. 없어. 이게 진짜 없거든요. 어디 있어? 화장실로 없어요. 오늘 이전에 내용이 없어. 어디 화장실 어떤 기사를 본 거야, 진짜. 화장실. 와, 진짜. 누가 화장실 10번 간다는 기사를 써? 진짜 그거 기사 쓰는 사람, 진짜 그 기자는 진짜 걔는 진짜 아니지. 화장실 10번은 진짜 아니죠, 진짜. 근데 이거를 너무 여러분 진짜 한번 봐보세요. 진짜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표정과 이 단호함. 진짜 진짠가? 그래서 저 찾아봤다니까요,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갑자기 민희지는 화장실을 왜 하루에 10번을 가?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렇고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모니터링을 항상 받아요. 그런 수준의 기사들이 늘 나고 있어요. 보셨죠?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다가 그런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 아니 저분도 기자도 기자거든요. 기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화장실 10번 간다는 기사가 나와 말도 안 되지. 진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 사람 화장실 10번 간다는 기사는 예능에서 무슨 뭘 먹고 탈이 나가지고 10번 간다 이런 건 몰라도 어떻게 나. 근데 민희지 씨가 아니에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 기사가 진짜로. 아니 혹시라도 그런 기사가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기사였어. 네. 모니터링 직원 잘라라. 아니 출근 직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따져봤는데 민희진 씨가 실제로 했던 말 중에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도 있고 본인이 억울해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아무리 양쪽의 의견들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재판관이 판결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온 내용들 가지고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눈이 기울어진 거지. 재판부가 한 재판부도 아니고 각기 다른 3개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민희진 대표가 한 말도 맞을 수가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걸 따져보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비유를 한다는 걸 사실인들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실로 생각하죠? 아니에요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본인이 10번 화장실 간다는 내용도 기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니 내가 본인도 10번 넘게 화장실 간다는 것도 그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예요. 물론 그런 기사 실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런 수준의 기사가 나왔어요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럴 수가 있나? 네.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에 했죠? 저 8시에 했나요? 2시간을 했어? 아니 1시간 장르만 여의도는 1시간 했는데 저는 2시간 30분 해설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해설을 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목을 위해서라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억간의 맥락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억가야? 여러분 이거 억가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억가야? 어떻게 자기가 화장실 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오 그런 기사 안 나왔어요 하니까 그런 수준 진짜예요. 그런 수준 진짜예요 안 하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기사가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하니까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억가가 절대 아니죠. 그런 류의 기사가 나왔다고 믿고 계세요. 화장실 관련 기사가 그건 진짜 안 나왔거든요. 네. 장르만 여의도는 그래도 중도를 지키던데 하셨는데 여러분들 장르만 여의도가 중도를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게 어제 예고 영상 이후에 댓글이 1800개인가 달렸는데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줄 몰랐거든요. 제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민희진 씨 3분의 1, 뉴진스 멤버들 3분의 1, 하이브 쪽 3분의 1 서로 각기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장르만 여의도에는 굉장히 다수의 분들이 가서 댓글을 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가만 안 둔다 똑바로 본다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하붕이들 많이 갔지. 하붕이들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영진 씨나 제작진이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진짜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 정영진 씨가 그렇게 조심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가끔 그분이 방송하는 거 보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니즈를 다 깔더라고. 민희지 씨를 우리가 불렀지만 민희지 씨를 다 편들어줄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들 또 하고, 민희지 씨가 여론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다 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영진 씨도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K뱅크 이땡호로 좀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제가 해보니까 거의 제가 앞서서 했던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 어디 갔다 왔냐면요. 저 원지 씨 사무실에 갔다 왔고요. 박나래 씨 취재하고 있다가 그래도 민희지 씨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 업보라는 생각이 했던 거예요. 네. 진호 형 항상 방검복 입고 다녀 하시는데 그냥 찔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 찔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나는 건 민희지도 화장실 10번이다. 여기 채널들을 심화 방송이다 하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남극 안 가세요 여러분들. 내가 남극 얘기하면 또 욕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판결도 안 나온 사람의 보도자료가 기사가 될까요? 아니, 판결 안 나와도 보도자료를 낼 수 있죠. 그건 자기네 입장이기 때문에 민희지 씨가 9건에 달하는 보도자료 낸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민희지 씨가 그 본인의 입장 충분히 담아서 내는 거는 만약에 그게 팩트 위주로 됐다면 결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도 본인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민희지 씨가 놀라웠던 이유는 현장에서 왜 OK 레코드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뿌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허위사실이에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현장 누나가 임땡땡 씨가 누군가요? 했을 때 저희 직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재판장에서 우리가 너무 당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론전은 다 하죠. 여론전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릴 때는 민희지 씨처럼 나와가지고 입장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진스 부모들도 취재해주세요 하시는데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몬스터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해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목탁소리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한호응이 뭐지?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봉남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몬스터님 매번 이렇게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의 의견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전 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고 구라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민희지 씨가 얘기하는 거는 저 이해했어요. 민희지 씨는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어적 여론전. 그 하이브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실처럼 번지면 안 되니까 여론전이 아니라 방어적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근데 제가 방어적 여론전이나 그냥 여론전이나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방시혁 바보지. 처음부터 해달라는 거 다 권한 주니까 지건 줄 알고. 방시혁이 바보다. 방시혁이 바보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시혁 씨도 투자해가지고 잘 된 건 자신이니까. 저는 근데 사실 방시혁 씨보다는 박지원 씨가 어떻게 이걸 다 오케이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방시혁 씨도 멀티플 13배 해주는데 동의한 건 사실이지만 박지원 씨가 중간에서 다 보고하면서 민희지 씨랑 소통을 하면서 다 쏙닥쏙닥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제 방시혁 씨가 컨펌을 내주긴 했지만 박지원 씨는 대체 너무 놀라워. 지금 하이브 CEO였다면 더 놀라웠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의 하이브 CEO는 아니었다. 네. 매번은 빼주세요. 매번 해야 돼서 매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시혁이 너무 순진했다.
방시혁 씨가요? 방시혁 씨는 순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한도 제가 방시혁 씨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시혁 씨를 순수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순수할 수는 없죠. 꼭 순수할 필요는 없잖아. 대기업 총수인데. 그러니까 그런 달고 다른 우리 전문가인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겪어왔던 방시혁 씨조차도 이런 일에 당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방시혁 씨가 순진해서 당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 하이브가 10,000% 잘못했다고 보는데 카톡 전부를 드러내고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카톡 58,000개 다 본다? 이게 사생활 침해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이브에서 공개한 카톡이 진짜 뭐냐면 사적인 내용 뺀 거다. 뺀 거예요, 여러분들. 사적인 내용 다 빼고 무당이랑 카톡도 결국은 뉴진스 멤버를 선발하는 데 대한 내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내용만 따로 뺀 게 이거야. 사적인 내용은 없어요. 진짜로. 사적인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업무 관련 있는 내용들만 추린 것을 시청자분들이 본 거지. 58,000개. 58,000개. 놀랍죠. 매번 빼기로 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미니지 씨의 카톡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8,000개라는 것을 그러면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8만 대장경. 58,000 대장경이 진짜 솔직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봐. 이거 이제 하이브 하긴 PR에 다 받겠지만 58,000 대장경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주요 내용 뉴진스나 아니면 그 업무 그 배인 관련돼서 가져오고 싶어졌어. 13배 멀티플 20배는 많아. 언니야 이건 좀 심해. 올조이가 나와 어도어가 나와. 이런 부분들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만 추려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고 개인 카톡은 다수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사적인 내용에 뉴진스 멤버 하나하나의 뒷담은 엄청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뒷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24년 2월 달인가요? 뭐 그 얘기를 했죠. 저것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 그런 부분들. 나한테 나중에 저것들이 나중에 잘났다고 인사 안 하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 카톡에 나왔죠. 그냥 다 까자. 다 까면 오히려 이 핵심이 흐트러져요. 다 까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이브에서 잘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카톡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더 공개하면은 이게 정말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도 수준이 전 딱 맞다. 마콜 갤럭시 코퍼레이션 YG 플러스 같은 건물 사용 뉴진스 전 직원 퍼디 블랙큐 미아워 하시는데 그것도 좀 아는 바가 좀 있긴 한데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게 뭐 전부 다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프냐. 네. 15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셔도 계속 라이브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2명 자료 공개가 중요함 하신데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거 보고요. 그게 크리티컬합니다. 크리티컬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카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년 1월 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리고 그게 카톡이 아니라 저는 그걸로 생각합니다. 뭐죠? 텔레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일 것 같아요. 방씨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건 이재명 잡기처럼 비싸라. 이재명 잡기처럼 뭔 말이야? 방씨가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방시혁 씨가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방시혁 씨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처음엔 그랬죠. 그러다 이제 아주 힘들어졌죠. 네. 두루두루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지금 공개 안 하는 걸까요? 모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 수도. 근데 제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결정 나면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하인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최근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궁금해하실 만한 한 건을 취재했습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하이브에서 어도에서 결정 내린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방시혁 36억 갚을 시간인가? 방시혁 36억 아니고요. 6억 아니고요. 37억이었나요? 37억이었던 것 같은데 36억이든 37억이든 상관없는데 뭐냐? 계속 이자가 붙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았을 때 42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 45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45억?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기자님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뭐라고 누가 이길 줄 아나요? 저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미니진 씨가 이길 수도 있고 하이브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섣불리 얘기할 만큼 제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은 걸. 원래 돈에는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들. 시계 뒷광고 해주세요. 시계 뒷광고 해주세요. 시계 뒷광고요? 시계 뒷광고 저 뭐야? 아이고 V 몬스터님 몬스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50달러. 지금 이 달러가 강세인데 또 웃게 되네요. 힘들어도 웃게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게 시계요. 시계도 비하인드가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아니, 저가 뭔데, 저는 그냥 취재하는 사람인데, 이 사안이 그냥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제가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게 됐고, 항상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박나래는 취재로 나온 게 뭐 있나요? 하시는데. 하여튼 술 좋아하면 안 돼. 진짜 술 좋아하면. 네. 법정이자 2억 넘죠? 2억 넘다. 37억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을 때가 42억이었는데. 당연히 법정이자는 넘었죠. 넘었죠. 시계요. 시계 뒷광고 아니에요. 시계가 뒷광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뒷광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패스트뷰 재판은 취재 안 하시나요? 아니 하이브에서 선택적으로 공개 아예 안 해요. 진짜 하이브에서 이런 언플 할 거면은 대대적으로 할 텐데 몰래 한다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삼진스 복귀 의사는 있긴 한 건지 하시는데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조심스럽네요. 42억 글로 써보니까 얼마 안 돼 보입니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남 비방은 하지 말자. 저 그렇게 생각해요. 민희지 씨 비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희지 씨가 얘기하는 가짜,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민희지 씨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희지 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르세라핌도 있고 아일릿도 있는데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영진 씨가 아일릿 얘기했을 때 정말 아일릿을 생각했으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거라면 민희지 씨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자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언급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언급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정영진 씨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만 누군가 제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제 3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좀 자제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답 안 하시고 이렇게 아일리스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있었던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방간의 농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간의 농장에서 온 귤인데 귤 먹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가 정직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요. 저를 정직한 것 같아서 믿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시고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면 믿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언제든지 저를 팽해주셔도 됩니다. 그럴 인간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야 하시는데 뭐 그걸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굴 비방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이브가 입장 표명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면서 방시혁 디스했어요? 네. 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진짜 달아요. 방간에 제가 방간에한테 뭐 그런 광고비나 이런 거 받는 거 진짜 없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간의 농장에 귤을 샀거든요. 귤을 어쨌든 받았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왜 자꾸 다니엘을 피드하는지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함께 뛰었어도 그냥 사진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지 왜 그러냐 하신다. 경솔한 분도 누군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한번 믿고 주문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 안 믿어도 믿지 마시고요. 잘 검토 깐깐하게. 이래서 광고가 어려운 거구나. 그쵸? 저는 거기에 광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라. 냉정하고 깐깐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먹었을 때는 적어도 달았습니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광고비를 안 받고 한 1,000상자 받았겠죠. 단 한 상자도 안 받았고요. 단 하나라도 제가 공짜로 이거를 방간의 측으로부터 받았으면요. 제가 내일부터 진짜 불교로 개정하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거 보내주신 거는 제가 방간의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먹어봐라. 본인 직접 시키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걸 본 거지. 전 절대 아닙니다. 방간의 농장 귤 황금향 짱 이진호 채널 다 다른 광고도 빨리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받아야 되는데 진짜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탁은 내 돈 내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돈 제 탓입니다. 매돈 10만 원이라고 해서 5만 원 보냅니다. 고수님 만 원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찝찝하면 대놓고 광고하셔도 돼. 그런 업체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시청자로서 제 시청자분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네. 공짜로 한 알도 안 얻어 먹었다. 이거를 그 지인이 보내주신 건 맞는데 방간애로부터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이름 걸고 광고하시면 믿음도 가져 하셨는데 광고가 아니니까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제주 방간의 농장님 아이고 제가 직접 못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하시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마치 짜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진짜로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몬스터님 아이고 10,000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떡하지? 20분에 마무리 해야 되나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 빨리 물어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이진호 닮은 연예인 생각나는데 여자 연예인이어서 혼자 울고 말게요. 말씀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목탁 치는 게 스님 비하라고?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 진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거 사러 갔을 때 조교사 앞에서 너무 신실하시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불교대학 다니세요. 얼굴도 너무 성실하게 생기셨고 정말 믿음이 신실하게 생겼다. 그냥 많이 치셔가지고 우리 불교의 목소리 많이 전파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이게 목탁 치는 게 뭐 스님 비하라고 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불교 대학 다닐 수도 있고 진짜 어이없어. 네. 광고 조심하세요. 만에 하나 품질 관리 안 되면 힘들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풋옵션 금액 일부 승소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보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민희지 씨 승소해도 돈 못 받으면 민희지 씨가 승소해서 돈 못 받는다고? 하이브가 승소해서 민희지 씨 돈 못 받으면 파산인가요? 이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희지 씨가 그동안 이제 재판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민희지 씨는 260억 소송이잖아요. 이 소송 255억이라고 했나? 250억 소송 여기서 이거를 받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못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에요. 0. 그러니까 민희 씨가 물어줘야 될 돈은 현재 시점에서 뭐냐면 진짜 본인이 100% 다치더라도 소송진 대표 5억에다가 아일리 소속사에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다 원사이드하게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225억인 것 뿐이지 마이너스 255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37억을 방시혁 씨한테 줘야 되는데 뭐냐 거기 콜옵션이 있거든요. 콜옵션은 약 28억 정도로 됐는데 지금 예를 들면 42억이라고 칩시다. 이자까지 방시혁 씨가 빌려준 돈이 42억이면요. 결국은 14억. 총 본인이 진짜 나쁘게 다 걸려가지고 진짜 다 진다고 치더라도 25억 이거죠. 그러면은 전부 다 지면 39억인 거예요. 39억이었죠. 39억인데 이게 민사재판의 손해배상이 정말 100대 0으로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더라도 5, 6억 수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방시혁 의장한테 줘야 되는 돈은 있죠. 그냥 42억에서 빼기 30 20 콜옵션이니까 32 14억 14억은 줘야 됩니다. 네.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무슨 언더독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민희지 씨는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봤을 때 지금까지 저는 정말 제가 돈이 있으면은 민희지 씨가 계약서 잘 쓴다는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하이브가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야 되면 당연하죠.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는 이미 민희진 씨가 신뢰관계 파탄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파탄 당사자라고 했고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 하이브를 이탈하려고 했다. 판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못한 데 대해서 민희진 씨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관계약의 판결이 끝나면 저는 하이브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이브 마음이니까 극적으로 화해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네. 민희진 저 금액들만 갚아나가도 파산 확정이네 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이제 요즘 새롭게 발굴한 아이돌이 잘 될 수도 있다. 오케이 레코드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저러면 힘들 듯. 힘들죠. 진짜 힘들죠. 하이브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도의 유일한 자산. 그러니까 지금 봐보시면 결국은 사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는 지금 전투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냐? 전쟁에서 이겼냐? 전쟁은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민진 대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뉴진스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 근데 그럼 내가 못 가지면 상대방도 못 가져야 돼 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략적 목표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하이브가 지금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뉴진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어. 근데 지금 당장 뉴진스가 매해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매해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때 뉴진스냐?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는데 사실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뉴진스를 완전히 지키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의미를 두고 따져보면은 하이브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미니지 주장대로 돈 받고 나가면 경험금지 아니에요? 아니, 경험금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주간 계약 해지 선언을 작년 8월인가요? 9월에 하이브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나 경험금지가 유효하지, 해지 통보를 한 마당에 경험금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생각해보니까 왜 나 이렇게 답변을 잘하지? 제 말이 맞는 거 맞죠? 그렇네. 뉴진스 부모가 하이브에 넘길 텔레그램은 어떤 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텔레그램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뉴진스 비호감도가 커져가지고 다들 피해를 많이 보죠. 진짜 뉴진스는 상품인데 사실은 멤버들도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네. 민씨 아이돌 나오면 가만 안 둡니다. 아니면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막 하면은 민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싫어할 수는 있어도 뭔가 행동 취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저번에 누가 그러는데 무슨 토끼짱? 걔가 그러던데 이진호 채널에 뭐 80%인가? 90%는 전과자라고 하는데 진짜 뭐라고 했지? 누가 얘기해줬는데 8, 90%는 전과자래요. 8, 90%?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구독자들 뭐야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그냥 민진 대표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상당수가 인용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진호 채널의 구독자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8, 90%는 전과자다라는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진짜 정신 차려라 진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렇게 나쁜 댓글 달거나 악의적인 댓글 달면은 민 형사적으로 처벌지기 때문에 저는 결코 어디 가서 그렇게 댓글 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네. 10시 30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즈는 100% 미성년자라요. 버니즈 팀 버니즈요. 팀 버니즈 팀 버니즈 대표가 고3이죠. 수능본 고3. 너 무서운 애더라. 진짜. 너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묻고 싶다.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알고 있지? 네. 귤 다시 올려주세요. 다쳤음. 귤이요? 귤 뭘 올려달라는 거죠? 하붕이라고 부르면 저 민붕이라고 부르고 사페토끼다운 차이점을 물어본다고 하시는데 하붕이나 하붕이 근데 하붕이가 기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이브붕이 그런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페토끼다는 좀 기분 나쁜 말이긴 하네요. 네. 오케이 상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회사 도용한 것 같은데요. 그 해당 회사에서 도용 소송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도용했다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해당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어두워가 삼진스 내칠 가능성 아닌가요? 벌써 20일 넘은 것 같은데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이 아직 못 만났다. 왜냐하면 한이가 한국에 못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내부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제도 확인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만 저는 진짜 아이들이 정말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과할 마음이 있고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좀 그런 친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 게시물 토끼짱 댓글 미니지님 여기서 처음 뵙는데 응원. 진짜요? 근데 처음 뵙나? 처음 뵙나? 모르겠네. 진짜?
진짜 재밌는 친구네. 귀여운 친구네요. 왜 안 올까요? 못 온 건가요? 하시는데 그 설명해주고 싶긴 한데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의도해서 못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3시간 동안 했나요? 지금 3시간을 했네요. 쓸데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다양한 좀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민지 씨도 이제 관련돼가지고 지겹기도 하고 다른 더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재미있는 주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코몽님, 미르나리님, 투스윗비러님, 루루님, 하남님, 마이럼님, 행복하자님, 보라미심님, 제갈길님, 김정훈님, 고영원님, IJ트리님, UAPG님, KKBBKO님, X60님, 미나님, 우사기님, 제이호호님, 채널님, JIRT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몬스터님 감사드리고요. 이페니엄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못 읽었네요. 네, 김민서님 만원 감사드리고요. 김도현 힘내세요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다음부터 이러면 못하는데. 제주 방간의 농장님께서도 이제 30만원 후원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절대 이거 광고처럼 됐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귤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